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저기 뭐야, 그 미국이 오늘 밤에 이제 그 FOMC 회의를 해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폭을 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그것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이제 사람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수는 이제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소폭 거의 보합이죠. 코스피는 뭐 한 보합 정도에서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3%군요. 마이너스 0.3%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일단 여기 시황 먼저 저기 시황 짚어드리고요. 빨리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오늘 이제 방산주도 좀 크게 올랐고 그리고 지금 뉴스에 계속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랑 좀 다르게 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여서 이제 방산주들이 지금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예요? 외국인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 본론부터 들어갈까요? 오늘은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시고 네. 보통 이제 시황 잡아드리고 이제 본론을 뒤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본론부터 하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전쟁 얘기부터 방산주 얘기부터 하죠. 네. 지수 얘기는 좀 뒤에서 할게요. 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죠. 네. 일단 오늘 지금 이제 뉴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요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이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뉴스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북한이 뭔 짓을 했냐면 이걸 보세요. 네. 오늘 뭐 이래저래 많이 쐈어요. 네. 오전에 그 아침부터 이제 그 어디에요? 울릉도 쪽으로도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울릉도에 그래서 미사일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울릉도에 뭐예요? 그 공습경보 그죠? 네. 그 피하라고 뭐 그런 이제 대피 사이렌도 울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북한이 이제 NLL이라고 있는데 군사 분계선이라고 보시면 돼. 해상 군사 분계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는 이제 휴전선, 군사 분계선 이런 게 있거든요. MDL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다에는 이제 그 NLL이라는 게 있어요. NLL, 북방 한계선 뭐 그런 뜻인데 이 밑에 쪽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번에 요 밑에 쪽으로 NLL 밑으로 미사일을 떨어뜨린 거예요. 물론 이제 0에는 아니고 공해상이긴 한데 NLL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이례적으로 지금 원래 도발을 해요. 미사일도 자주 쐈고 근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NLL 이남으로 처음으로 미사일을 날렸다 이거죠. 대놓고 남쪽으로 항상 북한이 이제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미사일 쏘고 막 그랬는데 남쪽으로 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이거예요. 공해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게 뉴스가 많이 된 거죠.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참 많이 쐈지만 솔직히 미사일 아무리 쏴도 방산주 같은 게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울릉도 쪽으로 이제 쏘는 바람에 그게 오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움직였고 네. 요것만 한 게 아니고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시간 36분 동안 미사일을 최소 17발을 쐈고 포탄은 100여 발을 퍼부었다. 네, 오늘도 신나게 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기 보면 뭐 그죠? 네, 포병 사격도 했다고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이제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안 했던 그 공중 훈련이 있어요. 공군 비행기 막 와서 훈련하는 게 있는데 안 했었거든요. 북한을 자극한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북한이 또 얼마나 또 그죠? 그러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북한은 열심히 재래식 무기 중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저기 하는 게 미사일이니까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래식 무기죠. 포탄. 요거를 착 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군사훈련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주가 장중에 급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쟁주가 급등했을 때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남들하고 뭐 다른 게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전쟁주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가 않으니까 전쟁주가 급등을 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전쟁주가 급등할 때는요, 보통 이제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세게 했기 때문에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래서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방산주는 급등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해요. 상한가 가던 것도 멈추고 하락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평상시 모습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방산주가 아침 장 시작 전부터 그죠?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북한 때문에. 근데 방산주가 막 그래서 장중에 막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거나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투매도 별로 안 나왔고 지수도 올라왔고.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러면은 급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지금 먼저 해 드리냐면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보신데 이래저래 여기서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들으셨을 수 있잖아요. 주식을 좀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디 이렇게 귀동량으로라도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잘못하시는 게 방산주가 급등하면 다 폭락한다. 예, 원래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은 불안해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질 게 있어야지 더 떨어지죠. 떨어질 게 있어야 떨어지지. 그죠? 네. 그리고 방산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빅텍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방산주 제일 잘 간 게 빅텍이지 않습니까? 근데 빅텍을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원래 이제 증시가 안 좋고 막 투매가 나오면 방산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빅텍도 보면 피해자예요. 6월달에 증시 폭락할 때 떨어졌었고요. 9월달에 증시 폭락할 때도 떨어졌었어요. 빅텍도 최근에 피해자였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빅텍도 다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낙폭과대주예요 지금. 중간에 막 마음 약한 사람들이 투매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월요일날 팍 빠지더라고요. 7%씩 속으로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월요일날 7% 빠졌어요. 개인들이 던진 거죠 이제. 이틀 지나니까 또 급등했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북한이 도발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종목들도 급락한 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산주가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방산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테마주인데, 그죠?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어떤 쪽으로 들어가냐면 정치죠. 정치 테마주, 그죠? 네.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 그런 거겠죠, 그죠? 국제 외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로 보시기에는 차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일반 대선주는 차트로 해석을 좀 해도 되는데 방산주는 차트로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없죠. 북한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는 나오죠. 약간 좀 우리 양아치라고 하죠. 양아치스럽고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이 하는 거 보면은 그래요.
그냥 동네 깡패도 그냥 깡패가 아니라 급이 낮은 양아치 정도? 그 정도의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나만의 지금 초상 났는데 지금 그죠? 네. 이태원 사건 때문에 지금 뭐 다 초상 분위기인데 그죠? 네. 여기다가 그죠? 같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막 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이게 나쁜 거죠. 이게. 그죠? 도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사회주의자들도 똑같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차트로 보시면 안 돼요. 차트나 아니면 자 보세요. 방산주를 분석할 때 차트 분석을 한다.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차트 분석하는 게 큰 결정을 이렇게 뭐예요? 차트만 봐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산주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어두고 봐야 돼요. 뭐 차트를 보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다, 아니다, 이 정도면은 뭐 올라갈 때가 됐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거 여기에서 뭐 걸린다, 여기가 바닥이다, 곧 상승한다, 차트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를 대충을 아시면 되는데, 북한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오랜 경제 제재 때문에 돈도 없고, 그죠? 네. 돈이 없으면 인민들한테 아니면 북한 고위층한테 뭘 좀 돌려야 되는데, 그죠? 네. 돈이 없으니까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통치자금이 말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군부나 아니면 고위층이나 아니면 서민들도, 서민이라 하지 않고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들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하겠어요? 들쑤시는 거예요. 들쑤시는 거예요. 전쟁 분위기 막 고조시키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고요. 선전선동을 잘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구식무기 다 꺼내가지고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까봐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저번에도 무방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전쟁의 소문만 무성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대로 이제 심리가 안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걱정하시는데, 전쟁 날까봐 걱정이 돼서 주식을 손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요, 전쟁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죠?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보시라니까요. 외국인이 이렇게 날마다 사겠냐고요. 9월 말부터 이틀 빼고 계속 사요. 여기 외국인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일반 한번 찍어주실래요? 잘 들리시죠? 네. 아까 여기 야구 경기 한다고 누가 써주셨는데, 야구 경기 해서 그런지 역시 덜 들어오긴 하셨네. 그죠? 네. 좀 있으면 더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산다니까요. 네. 전쟁이 나는데 외국인이 미쳤어요, 주식을 사게? 근데 전쟁 날까봐 일단 돈 빼자 그래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전쟁 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전쟁이 난다고 치자고요. 북한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주식을 손절했건 들고 있건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났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둘 다 휴지예요. 주식시장이 당연히 안 열리거나 폭락하겠죠. 그러면 주식 팔아서 현금 들고 있으면, 전쟁 났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휴지 되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손절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제 전쟁 나면 다 휴지 돼요. 그럼 뭐하러 주식을 샀다 팔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면 주식 샀으면 가만히 있든가, 예? 안 사고 가만히 있든가, 샀으면 가만히 있든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또 팔았다가 또 생각 바뀌면 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아무튼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은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어요. 나쁜 것들. 금융투자가 오늘 3천억 이상 순매도했는데 10월 5일인가? 요때 이후로 가장 많이 판 거예요. 진짜 많이 팔았어요. 네. 아무튼 외국인이 지금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최근에 양이 더 많아졌어요. 네, 아무튼 이제 전쟁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산주들이 움직였는데 잘 보세요. 그 낮에 회원들한테 아침에 빅텍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빅텍을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오해하실라.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에 걸리는 자리에 지금 걸려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사시잖아요. 여기서 사시면 나중에 끌려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지금 빅텍을 좀 좋게 얘기할 건데 또 오해해서 또 사지 마시라고. 네. 자 보세요. 빅텍 제가 이제 그 제 방송 좀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신용 쓰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죠, 그죠? 신용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신용 알러지, 그죠? 네. 근데 그 신용이 늘어나면 종목에서 신용이 막 늘어나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걸 보여드렸어요. 빅텍이 신용이 지금 몇 %냐면 12%예요. 빅텍이 코스닥 종목인데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신용이 12%가 쌓여 있는데 이게 코스닥에서 신용 제일 많은 주식이에요. 1위에요, 1위. 빅텍이 신용 1위, 코스닥 1위. 전체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하기 전에 아침에 한 4%, 5% 떠서 출발했는데 그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신용이 많이 이렇게 걸리면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잘 아시지 않느냐. 근데 이 빅텍의 신용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신용이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렇게 검은색 선 보시면 됩니다. 신용이 쭉 늘어나죠. 그래서 신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지금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문자반에도 잘 들으세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요즘에 그 주식하는 사람들을 돈을 다 빼가지고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고 있다. 낮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문자반 회원들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고객예탁금이거든요. 네. 고객님들이 그죠? 네. 주식하시는 고객들이 돈을 이게 올해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현재 돈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네? 계속 돈이 빠져요. 주식시장에서. 파란색은 종합주가지수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돈은 빠져나가요. 지금 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신용도 보시면은 다시 안 늘어나요. 지금 원래 지수가 저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면 신용도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다시 늘어나거든요. 근데 신용도 지금 안 늘어나요. 보이세요? 네. 자, 종합주가지수랑 다시 겹쳐서 보여드릴게요. 녹색이 신용,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지수거든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그 올해 1월 달에 급락 나왔었고 6월 달에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리고 작년에 이제 11월 달인가도 급락이 나왔었어요. 11월 달에 여기. 근데 잘 보시면 파란색이 지수라고 했죠. 잘 보세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면 조금 있다가 여기 녹색 신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다시 신용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이죠. 상승을 하면 신용도 그 뒤에 따라서 늘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수가 급락하고 신용 급락하죠.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도 올라가요. 같은 방향이거든. 여기도 보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용은 안 올라가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주식을 얼마 안 하셨나 봐요? 아니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다니까요. 근데 야 이런 거 처음 본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바닷가에 밀물 썰물이랑 똑같아요. 물 빠지면 다시 물 차고, 그죠? 뭐 보름달 되면 나중에 금음 되고 다시 또 초승달 됐다가 다시 보름달 됐다가 반달 됐다가 보름달 됐다가 다시 줄어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그냥 항상 똑같아요. 난 이런 거 처음 봐요. 안 늘어나요.
하도 그냥 이자 비싸다고 막 난리를 언론에서 난리를 지기니까 신용이 또 이게 이자가 또 이게 비싸거든요. 더 비싸졌겠죠, 금리 인상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사람들이 신용을 써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안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은행으로 돈 빼갖고 은행으로 빠져나갔든지 아니면 신용도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마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신용이 늘어나면 저 나쁜 것들 우리 보유 종목에 뭐 사람들이 신용 썼어요. 우리 보유 종목 아니지만 신용이 많아서 저 잘못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빅테크를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이거를 나쁘게만 보지 마셔. 나쁘게만 보지는 마라. 이거라도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이해되셨으면 그건 한번 찍어보시고.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신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근데 신용 늘어나는 게 이게 어디냐. 저도 전문가 방송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본 건 나 처음인 것 같아. 진짜로 처음이에요. 이게 어딥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아시겠죠? 그죠? 네. 올라오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급락해요.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제 방산주 얘기로 이제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빅텍은 신용이 늘어나서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방산주가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스페코 뭐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스페코 하나만 볼까요? 스페코 뭐 한일단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죠. 두 개만 보죠. 스페코하고 한일단주는. 스페코는 잘 보시면 오늘 올랐어요. 올랐는데 장중에 최대 6%까지밖에 안 갔고요. 한 3%에서 끝났어요. 뭐 낙폭과대 주니까 뭐 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어때요? 신용이 안 늘어나죠. 이 친구도 신용이 지금 9%니까 낮은 건 아닌데 그냥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여기 보세요. 올해 초만 해도 신용이 막 늘어나죠. 근데 급락 나오니까 그죠? 무슨 저기 무슨 용평 스키장도 아니고 그죠? 네, 쫙 이렇게 났어요. 세상에 아유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신용이 조금 줄고 나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 반응이 별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한일단주도 보시면 신용이 여기에서는 11%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신용이 7%. 적당하네요, 그죠? 근데 신용이 크게 없다고 지금. 신용이 없는 건 좋은 거예요. 신용이 없는 건 좋은 건데 요것도 이제 스페커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원래 빅텍이 제일 세게 움직였는데 빅텍이 신용 물량이 좀 더 신용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돈이 좀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게 가장 강하게 끝났잖아요.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었고 끝날 때도 9%에서 끝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참여도 많이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주식시장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살아남아 있는 분들도 돈이 없어서 매매를 거의 못 하고 계시고, 그죠? 네. 돈이 있어도 더 떨어질까봐 달달달 다리를 떨고 있고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예를 들어서 방산주가 10개다 그러면 오늘 빅텍 하나 정도만 움직였다고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빅텍이나 이 방산주들을 더 올라가게 하려면 뭐겠어요? 좀 더 센 뉴스가 나오면 되죠. 재료가. 지금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제 전쟁이 날 가능성은 낮아요. 주변을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30살인 분도 있고 40, 50, 60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중동 지역에서 하든 유럽 지역에서 터지든 남미에서 터지든 어디에서 내전이 터지든 뭐 어딘가 한 군데씩 꼭 있어요. 돌아가면서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싸운 거는 드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딘가에서 꼭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 팔아먹는 군수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전에는 중동 지역이요. 그렇죠? 네.
지금 중동 지역이 조용하고 대신에 그게 북쪽으로 올라와서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것뿐이에요. 또 다 에너지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있는 곳에 전쟁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뭐냐면 다 전쟁의 소문이에요. 잘 보시면 최근에 9월 달에 개인들이 손절을 왜 많이 했냐면 지수가 전저점 깨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환율 급등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핵전쟁 일으킬까봐 막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한 거 아니에요. 핵전쟁 난다고. 나 미치겠어요. 핵전쟁에 날 일도 없지만 지금 당장 핵전쟁 터지면 주식을 팔건 안 팔건 휴지돼요. 다 똑같이. 주식을 뭐하러 팔아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혼자서만 손해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전쟁의 소문이거든요. 대만이랑 중국 전쟁 난다고. 전쟁 소문이죠. 한국이랑 북한이랑 전쟁 날 수 있다고. 소문이잖아요. 미국이랑 러시아랑 전쟁할 수 있다고. 소문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그 밑에도 들어간다고. 소문이잖아요. 어제는 이제 국제유가가 2%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다는 줄 아세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이란이 사우디를. 다 소문이에요. 소문. 이해가시죠? 소문. 그걸로 지금 이제 증시나 이렇게 국제 그거를 다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언론 플레이로. 그래서 소문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뭐예요? 전쟁은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테마주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 방산주가 급등을 하면 방산주가 저희 방에 사놓은 게 있거든요. 무슨 종목인지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사놓은 게 있어요. 이제 전쟁 얘기가 나와서 방산주가 급등을 하면 그전에는 되게 짜증을 냈어요. 왜냐면 방산주를 이제 추천해서 들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고 방산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다 급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산주 수익 나서 좋긴 한데 나머지가 다 떨어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김정은 막 욕하면서 저 빨갱이 막 이러면서. 근데 오늘은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막 도발하는데 여기 울릉도 계신 분들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북한이 막 저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럴 땐 좀 찍어주세요.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저러는데 방산주 움직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처음으로 고맙더라니까 김정은한테. 더 해라 이러면서. 왜냐면 전쟁 날 가능성은 낮으니까 더 해라 이놈의 새끼 더 해라 이러면서 내일도 해라 내일도 이러면서. 진짜로요. 왜겠어요? 뭐라도 올라가니까. 대신에 방산주가 올라가도 다른 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잘한다 더 해라 막 그랬다니까요. 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이란이 드론 날려갖고 사우디 정유주설 한번 툭 건드리면 정유주 올라가겠네. 오늘 정유주 급등했는데 더 가겠다 이거. 우리 방에 또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 가라 이러면서.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날 가능성은 낮지만 자꾸 강조하지 그죠? 네. 그만큼 장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도 움직이면 어떤 호재건 악재건 나와서 움직이면 그냥 감사히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네. 아무튼 전쟁 날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대부분 낙폭과대예요. 여기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핵실험하려고 지금 사전에 이렇게 쭉 까는 것 같은데 그 북한은 그 군부가 지금 저기 뭐예요? 옛날에 김정일 때 성군 정치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제 군부가 이제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꾸 이제 북한이 뭐 미국이나 남한한테 밀리는 그런 게 보이면 그 뭐예요? 통치가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강경 모드가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뭐냐면 자기 내부 단속용으로 이렇게 도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천안함도 그죠? 네. 비싼 목적으로 이제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도발이 더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테마주는 더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관심 갖고 보시되 전쟁 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원래 방산주가 급등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산주 뭐 미리 사오신 분들 있으면은 그죠? 네, 어떻게 잘 해보셔야죠. 그죠? 네, 제가 뭐 종목 추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 무방에서 추천한 적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그 이태원 요즘에 그 뉴스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이태원 뉴스는 그 이제 지금 뭐 며칠 됐죠, 지금? 네, 며칠 지났는데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뉴스 자꾸 보지 마세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제 경찰이 이제 다 뒤집어 쓸 거예요. 이제 경찰이 무슨 112 신고를 뭐 저기 했다가 그러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경찰이 뒤집어 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게 자기들이 한 거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러더니 전 정부에서 그나마 좀 조직이 아주 비대해지고 편하게 간 조직이 경찰이었잖아요. 그죠? 네. 뭐 검수완박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찰 쪽은 이제 핍박받기보다는 그죠? 네. 전 정권의 수혜를 좀 많이 입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째 보니까 요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입네 보니까 경찰 쪽이 아무튼 요거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뭐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튼 모든 책임을 보니까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지금.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누구 뭐 이렇게 위로합니다 막 이러다가 본색을 드러내요. 책임지라고. 경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경찰이 책임져야 되는데 모든 걸 책임지는 장관 보고 책임지라고 하다가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겠죠. 나가라고. 뻔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뉴스를 제가 보지 말라고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저기 뭐야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한 2, 3일, 3, 4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정치 이슈로 바뀌어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뒤집어 씌우고 과거 소환해서 또 이러고 저러고 뭐 너는 잘했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위로하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또 더러운 꼴을 또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세요. 그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왜냐 옛날에 재미를 좀 봤잖아요. 광우병이고 뭐고 세월호고 뭐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막 또 싸우겠죠,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꼴을 보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쪽 이슈는 그냥 신경 끄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 관련돼서 이제 테마주가 있었는데 뭐 저는 얘기도 안 해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싸운다고요, 정치인들이. 뉴스가 이제 어느새 그쪽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북한 이제 미사일 발사 요게 지금 저기 중동 쪽에서 전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북한 쪽 이슈로 갈 수도 있지만 중동 쪽 이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이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를 이렇게 할 건데 그 방산주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좋게 보세요. 방산주 좋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전쟁의 소문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 네. 그리고 지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증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시황을 좀 뒤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가장 이제 황당한 결과인데 미국의 이제 FOMC 금리 인상 결정하는 이 FOMC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은 0.75%를 할 가능성이 거의 99.9%래요.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죠? 네. 이걸 할 거고.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이걸 발표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이제 연설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힌트를 줄 거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지금. 근데 힌트를 주네 마네가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지난주 점도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거의 다 올렸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올리면 돼요. 뭐 낮에 회원들한테 뭐 자동차 속도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 얘기할까요? 오토바이 속도가 뭐 100km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오토바이가 있는데 100km까지 내는 오토바이가 있다면 최대 지금 80, 어쩌면 90까지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올라가. 오늘 0.75 금리 인상하면 8, 9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이제. 자꾸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나오냐 안 나오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속도가 100km까지 밖에 못 나는데 지금 90이에요. 그러면 땡겨봤자 10이죠.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불필요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황당한 결과가 뭐냐면요, 개인들이 생각하기에,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 호재가 나오느냐 악재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게 증시에 좋게 반영이 되느냐 나쁘게 반영이 되느냐, 막 복잡하게 계산한다고요. 0.75%를 하느냐 아니면 0.5를 하느냐 아니면 혹시 1%? 그리고 요걸 하고 나서 12월 달에도 몇 퍼센트 하는 거지 막 그런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 FOMC 회의를 딱 끝났어요. 근데 미국이 뭐 얼만큼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 달에도 뭐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대충 얘기를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개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안 좋게. 근데 증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뭔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이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급락할 거다 아니면 급등할 거다 막 이러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손절했거나 뭐 잠깐 현금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력이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세력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면 오늘 밤에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증시를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나스닥 지수 예를 들어 0.3%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 버리면 그냥 사람들 저기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뚜껑이야 내일 아침에 열어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 열리기 전인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0.2% 오르고 있네요, 그죠? 네. 낮에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0.2%. 그리고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걸 보면 되죠. 현재 유럽 증시. 유럽 증시를 보시면 독일 0% 움직임이 없죠. 프랑스, 영국 약보합, 그러니까 소폭 하락이죠. 네, 거의 움직임이 없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죠? 오르는 데도 있고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러시아도 뭐 그냥 보합 정도인 것 같고, 아시아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유럽 증시가 먼저 열리는데 지금 보면 조용합니다. 네. 조용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열려라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열려라 이러면서. 네. 지금 이태원하고 북한 난리지기고 있을 때, 자, 돌발 퀴즈입니다. 어떤 테마주가 지금 쉬고 있을까요? 뜬금없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FOMC, 이태원, 그리고 북한 미사일 여기가 있죠. 그럼 그동안에 어떤 테마주가 쉬고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 테마주들은요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관심을 못 받을 때 잠깐 쉰다고요. 누가 쉬고 있을까요? 아무 대답 안 하시네. 넘어가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셨죠, 그죠? 네. 누군가 쉬고 있어요. 아이고, 다들 딴 데 보고 있네. 잠깐 쉬어야 되겠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테마 이름은 세 글자예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증시는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게 홍콩이에요. 홍콩. 낮에도 제가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했지만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홍콩 증시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하잖아요. 근데 딱 진짜 궁금한 거는 홍콩 저기 뭐야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원자력도 맞아요. 원자력 오케이. 다른 것도 있는데 원자력 오케이. 홍콩이 그죠? 그 ELS 녹인 시켜놓고 나서 이틀 연속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4,900까지 갔다가 지금 5,355로 끝났어요. 장대 항공 2개 뽑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죠? 쫙 올라오고. 미국이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 난 이게 더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거 맞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왜냐면 올라와도 녹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원금 손실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홍콩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외국인의 파생 놀이터가 홍콩이랑 한국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홍콩 증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은 다우지수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아니고 홍콩을 보셔야 돼요. 홍콩 H지수. 인도하고 여기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인도도 잘 올라가 있는데 인도를 볼 때가 아니라 대만을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만은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여기 어디냐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홍콩을 봐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 홍콩 증시가 여기서 만약 이런 식으로 급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나요? 네. 개인들 터는 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올려야죠. 홍콩 증시 잘 보세요. 이게 옛날에 2014년도에 홍콩 H지수가 2016년이지 2016년에 그 녹인을 시키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대충 얘기할게요. 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0. 여기가 얼마일까요? 7,500. 번토막이죠? 녹인 돼야 안 돼요? 녹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어디예요? 2015년 5월 4월 5월 이 저점은 2016년 2월. 그러니까 만 1년도 안 돼갖고 내를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ELS 녹인이 엄청나요. 그 이후로 보이세요? 보세요. 네. 보세요. 다시 비싼 기간 1년 반 동안 이만큼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올라왔어요. 이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다니까. 홍콩 ELS 녹인이 여기서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 드릴 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하면 ELS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시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죠. 증시가 막 급락하고 종목 다 깨지고 개인들 다 현금 들고 은행 가고 다 도망갔으니까 나 혼자만 남아있는 거 같고. 근데
이게 바닥을 찍는 신호라니까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달 만에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하죠? 진짜 몇 달 만에, 그죠? 이제 하셔야 돼. 이제 홍콩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좋아 보인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제 슬슬 마치죠. 이걸 좋게 보셔야 되는데 홍콩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이게 2015년 16년 차트거든요. 근데 거의 안 찍으시네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라. 이게 잘 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V자로 이게 올라갔다고 얘기해. 그때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갔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어째 번호들 이렇게 안 찍으실까? 보세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로 볼까요? 2016년 ELS, 홍콩 ELS가 폭락했을 때가 삼성전자 여기였어요. 아까 홍콩이 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게 여기예요. 홍콩 지수 ELS 여기 녹인됐을 때 홍콩 지수 반등 세게 나오다 떨어졌죠? 그게 삼성전자 여기였다고. 홍콩 증시가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도 똑같잖아요.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증시를 잘 보셔요. 네. 이게 지금 홍콩 증시를 지금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이고야 보세요. 제가 지금 탄식을 하잖아요. 지금. 네? 네,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ELS 녹인되고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은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한 것들. 만약 홍콩 증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재밌을 겁니다. 저는 진짜 기대됩니다. 홍콩 증시가 이렇게 솔직히 이거 떨어진 거에 반만 올라와도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그 이상으로 보상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홍콩 얘기를 또 해드렸어요. 홍콩 증시가 급한 얘기 나오길래 앞으로도 잘 보시라고. 매일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오늘 밤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그냥 푹 주무세요. 새벽 한 3시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테마주들이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테마주 움직이는 거 잘 확인들 하시고 여기 김 실장님이 테마주 설명 잘 해주시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그거 하신다고 하네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테마 순환매. 예. 테마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막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낙폭과대가 다 심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오늘은 원자력, 뭐 다음 날은 네옴시티, 그 다음 날은 뭐 저기 드론, 그죠? 어떤 날은 한동훈, 어떤 날은 뭐 한동훈 말고 누구야? 뭐 오세훈식 움직일 때도 있고, 김동연식 움직일 때도 있고, 다시 원전 움직일 때도 있고, 오늘은 방산주 들었다 놨다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들었다 놨다 해, 들었다 놨다. 네. 이게 뭐냐 바닥 잡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돈이 있건 없건 현금이 있건 없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다 물려갖고 볼 필요 없어요. 아니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차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 갖고 있는 테마주나 본인 갖고 있는 대형주, 보유 종목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멍 때리고 있다가 급등하면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볼일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걸 김 실장님하고 뭐 이렇게 상의해서 방송하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게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큰 흐름, 국제 정세 뭐 아니면 큰 흐름 위주로 잡아드리고 있고, 그죠? 심리 이런 거. 김 실장님은 이제 보니까 이제 방송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테마주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원래 저도 이거 다 이제 하던 건데 지금 심리나 아니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 김 실장님 잘 해주고 계시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유 오늘 한번 보지 뭐 내일은 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낚시꾼이 그죠? 프로 낚시꾼은 그죠? 물 위에 그 낚시 찌 같은 게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 한 번에 타이밍을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주식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일찍 주무시고, 네, 내일은 또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할 말이 또 많겠죠, 그죠? 체크해야 될 것도 많을 거고, 외국인들 열심히 주식 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더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